이번에도 wait와 notify를 이용을 해서 번갈아 가면서 공유 객체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이용하는 예제를 만들어 보도록 하죠. 소비자 스레드가 그 데이터를 이제 소비하도록 하고, 생성자 스레드가 그 데이터를 이제 또 생성을 하도록 해서 소비자 스레드와 생성자 스레드가 이제 번갈아 가면서 데이터를 생성하고 또 데이터를 사용하고 하는 예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운 패키지를 하나 만들게요. example 5에 wait notify라고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공유 객체부터 먼저 하나 설계를 해보죠. 자, 새로운 클래스를 하나 만들고요. 자, 데이터 박스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 박스 클래스에는요, 데이터를 저장을 하기 위한 필드를 하나 선언하고요. 자, 이 필드의 값을 읽고 또 값을 변경하는 get와 set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source에서 generator, getter and setter를 선택을 해서 둘 다 추가를 할게요. 자, 저장을 하고요. 자, 아직 완성은 안 됐지만 생성자 스레드 그리고 소비자 스레드부터 먼저 만들도록 할게요. 자, 클래스를 만드는데 먼저 생성자 스레드부터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produce라고 그럴까요? 생성자 스레드.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만들기로 하죠. 이번에는 소비자 스레드라고 해서 consumer 스레드라고 주겠습니다. 자, 먼저 그 생성자 스레드에서 데이터를 데이터 박스에 저장을 하도록 이제 그렇게 코딩을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공유 객체를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데이터 박스 필드를 하나 필드 선언해 주고요. 자, 생성자에서 데이터 박스를 받아서 필드에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스레드가 실행할 코드를 작성을 할 건데요. 작성하기 전에 여러분이 현재 이 생성자 스레드의 이름을 하나 지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set name 이렇게 해주고, 여러분이 얘가 스레드가 돼야 되기 때문에 extends 스레드라고 주고요. 그래서 스레드 이름을 producer 스레드라고 주겠습니다. 자, 이제 스레드가 실행할 run 메소드를 재정의를 해 줄게요. 자, 생성자 스레드는 공유 객체에 데이터를 이제 저장하는 역할을 할 겁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3번을 이제 저장을 할 건데요. 그래서 포문을 이용해서 i가 1에서부터 3까지 반복해서 실행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생성을 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래서 데이터-1, 데이터-2, 데이터-3 이런 식으로 이제 생성을 했다고 보고, 이제 이 공유객체에 자, 이 데이터를 자,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 박스에 set 데이터 이렇게 주고요. 자, 데이터를 저장을 시킵니다. 컨슈머 스레드는 자, 뭐 이 내용과 비슷한데요. 자, 공유 객체를 자, 가지고 있으면서 자, 생성자를 통해서 자, 공유 객체를 받아서 자, 필드에 저장을 이제 할 거고요. 자, 마찬가지로 자, 스레드가 돼야 되겠죠? 자, 스레드의 이름은 자, 컨슈머 스레드라고 이름을 지어 주겠습니다. 자, 소비자 스레드니까 자, 여기는 데이터를 생성하는 게 아니라 자, 데이터를 가져와서 이용하는 코드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자, 포문을 이용을 해서 역시 자, i는 1부터 자, i는 자, 3까지 이렇게 실행을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3번 반복하는 거죠. 자, 데이터를 자, 가져오는데 데이터 박스에서 get data. 자, 그래서 공유 객체에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자, 이용을 하는 거죠. 자, 이용 코드는 이제 이 밑에 들어갈 건데 이용 코드는 작성하지 않겠습니다. 데이터를 가져오는 것만 자, 이렇게 넣어 볼게요. 공유 객체로 돌아가서 자, 소비자 스레드가 자, get data라는 이 메소드를 호출을 할 때 자, 이 데이터, 즉 필드인 데이터가 현재 널일 경우에는 먼저 읽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널일 경우에는 기다렸다가 생성자 스레드가 데이터를 이제 넣어주면 이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자, 요거를 이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if 자, this.data 즉 필드죠. 얘가 널이라면 자, 소비자 스레드에서는 데이터를 읽을 수가 없을 테니까 자, wait를 자, 합니다. 즉 소비자 스레드를 이제 일시 정지로 만드는 거죠. 자, 예외 처리를 하고요. 자, 데이터가 널이 아니면 다시 말해서 생성자 스레드가 여기에 뭔가를 저장을 했다면 이제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어떤 코드를 넣어 줄 거냐면 먼저 자, 리턴 값을 자, 데이터로 일단 받아주고요. 자, 데이터의 값을 리턴 밸류로 일단 받아주고 자, 출력을 하는데 자, 출력 내용은 소비자 스레드가 자, 읽은 데이터가 이거다라는 뜻에서 자, 이렇게 출력을 해주고 자, 데이터를 읽었으니까 이제 다시 데이터를 자, 널로 이렇게 세팅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생성자 스레드를 자, 실행 대기 상태로 만들어줍니다. 자, notify를 호출해서 자, 생성자 스레드를 실행 대기로 만들어 놓고 자, 생성자 스레드가 다시 데이터를 채울 수 있도록 이제 한다는 이야기죠. 자, 그리고 이 get data라고 하는 이 메소드는 자, 리턴 밸류 값을 자, 리턴하도록 이제 그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생성자 스레드가 호출하는 자, set 데이터를 수정을 해 볼 건데요. 그래서 여기에 생성자 스레드가 만든 데이터를 받아서 자, 필드에다가 자, 저장을 할 텐데
자, 아직까지 이 필드의 값을 자, 소비자 스레드가 자, 읽지 않았다면 자, 여기에는 자, 뭔가가 있을 겁니다. 만약에 소비자 스레드가 이 데이터의 값을 읽었다면 분명히 여기 null이 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 소비자 스레드가 이 데이터를 읽지 않았다면 자, null이 아니겠죠. 그래서 이제 null이 아닐 경우에는 자, 생성자 스레드가 데이터를 저장을 하지 않도록 이제 해줘야 되니까 if 자, this.data 즉 데이터 필드가 null이 아니라면 이 말은 자, 소비자 스레드가 아직 데이터를 읽지 않았다면 이제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중복해서 데이터를 저장하면 안 되겠죠. 아직 소비자 스레드가 읽지도 않았는데 다른 값으로 이렇게 변경하면 안 되니까 자, 생성자 스레드는 wait를 이제 합니다. 소비자 스레드가 데이터를 읽기 전까지 이제 wait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 처리를 이제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만약에 이게 null이라면 자, 데이터 필드가 null이라는 이야기는 소비자 스레드가 자, 데이터를 읽고 나서 자, null로 만들었다면 이 말이죠. null로 만들었다면 자, 데이터를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매개값으로 받은 데이터를 자, 필드에다가 세팅을 해주고요. 자, 새로운 데이터를 자, 저장했다는 뜻에서 자, 이렇게 출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생성자 스레드가 생성한 데이터가 이거다라는 것을 출력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notify를 호출해서 자, 새로운 데이터를 저장해 놓았으니까 이제 소비자 스레드가 wait 되어 있는 상태를 자, 깨워서 자, 실행 대기 상태로 이제 만들어 주는 거죠. 이 notify는. 그래서 소비자 스레드가 자, 여기 있는 데이터를 읽어서 가져갈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해주는 겁니다. 자, 저장을 하고요. 자, 이번에는 실행 클래스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 wait 자, notify example 자, notify인데 잘못됐죠? notify example 이렇게 만들고 자, 메인 메소드를 추가를 하겠습니다. 자, 공유 객체부터 먼저 만들게요. 그래서 데이터 박스는 new 데이터 박스 자, 그리고 자, 생성자 스레드와 소비자 스레드를 객체를 생성을 시켜 주는데요. 자, 이렇게 생성을 시켜 줍니다. 그리고 두 스레드를 자, 실행을 해야 되니까 자, start 메소드를 호출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지 다시 전체적으로 한번 보죠. 자, 먼저 그 생성자 스레드가 스타트 되면요. 결국 이제 런이 실행을 하잖아요. 자, 런이 실행하면서 자, 반복적으로 자, 3번 데이터를 생성을 해서 자, 공유 객체에다가 데이터를 저장해 놓습니다. 자, 그러면 공유 객체에서 set 데이터는 자, 필드 데이터가 null이 자, 아닐 경우에는 데이터를 새로 저장하지 않고 자신은 wait가 되는 거죠. 근데 필드 데이터가 null일 경우에는 필드에다 데이터를 세팅하고요. 그 다음에 이걸 출력한 다음에 자기 자신은 자, 일시정지가 됩니다. 일시정지가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스레드, 즉 소비자 스레드를 자, 실행 대기로 만들어서 이 데이터를 읽어갈 수 있게끔 해주는 거죠. 자, 이번에는 컨슈머 스레드를 스타트 하게 되면 자, 컨슈머 스레드에 런이 실행이 되고 역시
3번 반복해서 공유객체에서 데이터를 읽어오는데, 자, 공유객체의 get 데이터는, 자, 이 필드가 널일 경우에는 읽을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자신은 웨이트를 시킵니다. 그래서 생성자 스레드가 데이터를 넣어줄 때까지 웨이트를 하는 거고, 만약에 여기 데이터가 있다 그러면은 데이터를 이렇게 받아서, 자, 출력한 다음에, 자, 데이터를 읽었으니까 이제 데이터를 롤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 생성자 스레드를 실행 대기로 만들어서 다시 새로운 데이터를 여기 넣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읽은 이 데이터를 이제 리턴하도록 이제 해준 거죠. 자, 이제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실행을 하게 되면은, 자, 이와 같은, 자, 예외가 발생하는데, 이 예외는 왜 발생한다고 이야기했었죠? 자, wait나 notify를 사용하는, 자, 이 메소드는 반드시 동기화 처리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synchronized라는 키워드를, 자, 붙여줍니다. 여기도 붙여주고, 그 다음에 여기도 붙여줍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실행해 보면, 자, 이렇게 결과가 나옵니다. 자, 생성자 스레드가 데이터를, 자, 만들어서 공유객체에 저장을 해두면, 이제 소비자 스레드가, 자, 요 데이터를 읽죠. 그리고 또 생성자 스레드가 데이터를 저장하면 소비자 스레드가 데이터를 읽고, 그래서 반복적으로 3번 이렇게, 자,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네요. 이번에는 스레드의 안전한 종료를 위해서, 자, 스탑 플래그를 이용하는 방법과, 자, 인터럽트 메소드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레드를 실행하는 도중에 여러분이 스레드를, 자, 적시 종료할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뮤직 플레이어에서 음악을 듣고 있다가 여러분이, 자, 종료할 수도 있죠. 자, 게임을 하다가 게임을 종료할 수도 있고요. 자, 그럴 경우, 자, 여러분이 스레드를 종료를 하기 위해서, 자, 스레드가 가지고 있는, 자, 스탑이라는 메소드를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이 스탑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사용해서 스레드를 종료할 수 있지만, 자, 프로그램이 불완전한 상태에서 스레드가 종료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스탑 메소드는 스레드를 적시 종료를 시킵니다. 하지만 갑자기 종료하게 되면은 사용 중이던 자원들, 즉 데이터들을 이야기하죠. 데이터들이 이제 불완전한 상태로 남겨지기 때문에 이 스탑이라고 하는 메소드는, 자, deprecate 됐습니다. deprecate 됐다는 이야기는 예전 버전에는 있었지만 이제 지금 버전에서는 될 수 있으면 사용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스레드의 안전한 종료를 위해서 어떤 방식을 사용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2가지 방식이 있는데, 자, 첫 번째는 이 스탑 플래그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탑 플래그로 메소드의 정상 종료를 유도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때 이 메소드라는 것은 run 메소드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스레드는요, run 메소드가 종료가 되면, 자, 스레드도 같이 종료가 되기 때문에, 자, 스레드를 종료하고 싶다면 run 메소드를 가급적 빨리 종료시키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 예를 보죠. 자, 어떤 스레드 클래스가 있는데, 자, 필드에다가 이렇게 불리언 타입의 스탑을, 자, 선언해 놓습니다. 자, 이거를, 자, 스탑 플래그 필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run 메소드를 실행을 할 때 이와 같이 while 구문을 이용을 해서 이 스탑의 값이, 자, true가 될 때 while 문을 빠져나오게끔 이제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놓는다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평소에는 스탑이 false가 되어서 계속 이 while이 반복해서, 자, 실행을 하겠죠.
그런데 이 스탑이 자 true가 되어서 자 이 while문이 false가 됨으로 해서 이제 빠져나오게 되면 이제 run이 끝나게 되죠. 그래서 run이 끝나면 이제 스레드는 종료가 되기 때문에 자 이 stop이라고 하는 여기에 자 여러분이 true 값을 대입을 함으로 해서 자 스레드를 자 종료시키는 이제 그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stop이라고 하는 이 필드의 값을 자 변경해 주는 곳은 이 스레드 내부에서도 변경이 가능하겠지만 자 이 스레드를 사용하는 외부에서 자 이 stop을 자 true로 바꿀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은 방법을 여러분이 stop 플래그를 이용하는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stop 플래그 필드를 이용을 해서 스레드를 안전하게 종료하는 예제를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새로운 패키지를 하나 만들게요. 자, 이그잼 6에 자, stop이라고 자, 이름을 지어 주겠습니다. 자, 클래스를 자, 하나 만드는데요. 자, 먼저 스레드 클래스부터 만들 거예요. 자, 실행 중이라고 하는 문자열을 계속적으로 자, 출력하는 자, 스레드를 만들 건데요. 자, print thread 1이라고 해서 자, 스레드 클래스를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extends 자, thread 이렇게 주고요. 자, 먼저 플래그 필드를 하나 선언하겠습니다. private boolean stop. 자, 기본적으로 이제 false 값을 갖죠. 자, private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외부에서 자, 이 stop이라고 하는 필드 값을 변경할 수 있도록 자, setter 메소드를 하나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source에서 generator, getter and setter 에서 set stop만 추가를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스레드가 실행할 run 메소드를 재정의를 할게요. 컨트롤 스페이스를 누르고요. run을 선택한 다음에 엔터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자, while문을 작성을 해서 자, stop 플래그 필드의 값을 자, 조사를 해서 자, stop이 true가 되면 while문을 빠져나오게끔 이제 그렇게 만들어 주고요. 자, stop이 false면 반복적으로 자, 실행 중이라고 하는 것을 출력하도록 해줄게요. 자, 계속 여러분이 자, 이렇게 스레드가 실행 중을 출력하고 있을 때 자, 이 stop이라고 하는 이 플래그 필드를 외부에서 true로 이제 바꾸게 되면 이제 while이 빠져나오는데요. 자, 그때 뭐를 출력을 해줄 거냐면요. 자, 여기는 자원 정리. 뭐 우리는 지금 현재 사용하는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뭐 자원 정리할 게 없지만 일단 자원 정리하는 코드를 여기다가 이제 넣어둬야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자, 그 다음에는 여기는 실행 종료라고 넣어서 자, 스레드가 종료되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죠. 자, 이번에는 실행 클래스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실행 클래스 이름은 자, stop 자, flag example 이렇게 주고요. 자, 메인 메소드를 추가를 할게요. 자, 먼저 자, 스레드부터 생성을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print thread 1 자, print thread equal new print thread 1 이렇게 해서 객체를 생성을 하고요. 자, print thread를 자, start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실행을 해보면 자, 이와 같이 실행 중을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출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자, 종료를 시켜 볼 건데요. 자, 1초 동안 자, 기다렸다가 메인 스레드가 1초 동안 기다렸다가 자, 프린트 스레드에 자, set stop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해서 stop의 값을 true로 바꿀 겁니다. 그러면 자, 프린트 스레드에서 stop이 true로 바꿈으로 해서 이 while 문이 이제 빠져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개를 실행하고 이제 런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런이 끝나게 되면은 결국 프린트 스레드 1이 종료가 되는 거죠. 자, 저장을 하고요. 자, 실행을 다시 해보면 자, 1초 뒤에 이와 같이 종료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스레드를 안전하게 종료하기 위해서 interrupt 메소드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전 페이지에서 우리가 학습했던 자, stop flag 필드를 이용하는 방법은 자, 일시 정지 상태에 있는 스레드를 종료하지는 못합니다. 근데 지금 interrupt 메소드를 이용을 하게 되면은 일시 정지 상태인 스레드도 여러분이 종료를 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 이유는 자, interrupt 메소드를 호출하게 되면은 자, 일시 정지의 상태에 있는 스레드에서 interrupted exception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자, 스레드 A를 한번 보시죠. 자, 스레드 A에서 자, 스레드 B를 이와 같이 생성을 하고 자, 스레드 B를 스타트를 시킵니다. 자, 그러면 자, 스레드 B에서 자, run이라는 메소드가 실행을 하겠죠. 자, run 메소드가 실행을 하면서 자, while 문에서 반복적으로 계속 실행을 하는데 자, 여기에 보니까 자, sleep이라고 하는 time waiting이 걸렸죠. 그래서 1초 동안 지금 현재 일시 정지 상태가 되는데요. 그래서 일시 정지 상태에서 여러분이 interrupt라고 하는 메소드가 호출되면 여기에서 예외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interrupted exception이 발생을 해서 자, 이렇게 예외 처리 코드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으로써 이 while 구문이 이제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계속 실행하던 놈이 자, 여기서 예외가 발생을 하니까 이렇게 캐치로 이렇게 내려오는데요. 자, 이렇게 함으로 해서 자, run이 이제 종료가 되는 거예요. 자, 이 interrupt라는 메소드는요, 스레드가 실행 대기, 즉 런어블 상태를 이야기하죠. 그리고 또 CPU의 스케줄러의 선택을 받아서 자, 스레드가 실행하는 상태에서는요, 자, interrupted exception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스레드 B의 run 메소드에서 만약에 이 코드가 없다면 자, 스레드 A에서 스레드 B에 interrupt라는 메소드를 호출하게 되면은 자, 결코 interrupted exception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interrupted exception이 발생하려고 그러면 스레드가 일시 정지 상태에 있어야만이 자, interrupted exception이 발생을 해요. 만약에 이 시점에서 자, interrupted라는 메소드가 호출되면요. 자, 이 시점에서는 interrupted exception이 발생하지 않겠죠. 그래서 쭉 실행하다가 언젠가 일시 정지가 되면은 이때 interrupted exception이 발생해요. 그래서 interrupt 메소드가 일시 정지 상태에 있을 때 호출되면 당연히 얘가 발생하겠지만 일시 정지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이걸 호출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일시 정지가 될 경우에 이 예외가 자동으로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일시 정지라고 하는 이런 코드가 아예 없다면 자, interrupt 메소드를 호출해 봤자 자, 이 예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시 정지로 가지 않는 어떤 스레드가 있다면 자, 이 메소드를 이용해서 중지할 수는 없을까요? 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자, 일시 정지 상태로 만들지 않고 자, while문을 빠져나오는 방법이 있는데 자, 여러분 스레드에 보면은 자, interrupted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스레드의 정적 메소드인데 자, 이 정적 메소드를 호출을 하게 되면 자, 스레드가 interrupt 되었느냐를 알 수가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 자, 스레드 B에서 interrupt 메소드가 호출되면 자, 이 메소드는요, true를 리턴하고요. 만약에 interrupt 메소드가 호출하지 않으면 이 메소드는 false를 리턴합니다. 자, 스레드는요, 정적 메소드인 interrupt라고 하는 이 메소드도 있지만 인스턴스 메소드인 is interrupted라는 메소드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사용해도 좋은데요. 그래서 객체를 생성하지 않고 막바로 이렇게 호출을 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스레드 객체를 가지고 있다면 is interrupted라는 이 메소드를 이용해도 좋습니다. 자, 이들 메소드는 자, interrupted 메소드, interrupt 메소드가 호출되면 모두 true를 리턴을 하고요. 만약 얘가 호출이 되지 않았다면 얘네들은 전부 다 false를 리턴합니다. 그럼 이거를 이용을 하게 되면 여러분이 일시정지 상태가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스레드를 자, 종료시킬 수 있는데요. 자, 이 코드를 한번 보시죠. 자, while이 계속 반복적으로 계속 실행되고 있는 도중에 자, interrupt 메소드가 호출됩니다. 그러면 자, if 구문에서 자, 스레드가 interrupt 되었느냐를 자, 확인을 이제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메소드가 true를 리턴을 한다는 것은 자, interrupt 메소드가 호출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true가 되면 브레이크를 해서 이제 빠져나오면 됩니다. 만약에 interrupt 메소드가 호출되지 않으면 얘는 false를 리턴을 하기 때문에 자, 브레이크를 실행하지 않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interrupt 메소드를 이용을 해서 자, 스레드를 안전하게 종료시키는 자, 두 가지 방법을 이제 보았는데요. 자, 첫 번째는 이제 이 메소드가 실행되면 일시 정지에서 이 예외가 발생해서 빠져나올 수 있다라는 거와 그 다음에 일시 정지가 아니더라도 자, if 구문에서 자, 스레드의 interrupted 메소드나 아니면 인스턴스 메소드인 is interrupted 메소드를 조사를 해서 자, 얘가 호출되었다면 true를 리턴하니까 그때 브레이크에서 빠져나오면 됩니다. 스탑 플래그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계속 프린트하는 스레드를 안전하게 종료하는 예제를 작성을 해 봤는데요. 자, 이와 비슷한 예제를 하는데 이번에는 interrupt 메소드를 이용을 해서 스레드를 안전하게 종료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 스레드 클래스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린트 자, 스레드 2라고 주고요. 자, 스레드 클래스로 만들어야 되니까 자, extends 자, 스레드 이렇게 주고요. 자, run 메소드를 재정의를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는 뭐라고 작성을 하냐면 자, while 구문을 자, 작성을 하는데 자, 무한 루프를 돌게끔 합니다. 자, 그리고 자, 계속적으로 자, 실행 중이라는 것을 출력하기 위해서 자, 이와 같이 코드를 작성을 합니다. 자, 이렇게 작성을 하고 나서 자, 조금 있다가 이제 다시 좀 더 작성을 할 텐데요. 자, 실행 클래스부터 만들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서 새로운 실행 클래스를 만드는데 자, 이름은 자, interrupt라고 부르죠. exception.
example interrupt example로 만들고 메인 메소드를 추가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자, 스레드를 생성을 해서 자, 시작을 시켜 보죠. 자, 스레드 equal new print thread 2 이렇게 줄게요. 자, 여기다가 print thread 2 해도 상관없어요. 자, thread.start.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이제 실행을 하게 되면 자, print thread 2는 지금 중지 코드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실행 중을 출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강제로 중지를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 1초 뒤에 이 스레드를 이제 중지하도록 한번 해볼 건데요. 그래서 thread.sleep을 줘서 자, 1초 뒤에 자, 예외 처리를 할게요. 자, 1초 뒤에 이 스레드에 자, interrupt라는 메소드를 호출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interrupt라고 하는 이 메소드는 일시 정지 상태에서 예외가 발생을 한다고 그랬는데요. 지금 print thread 2는 자, 일시 정지 상태로 가지를 않습니다. 그럼 이런 상태에서 여러분이 interrupt를 해봤자 자, 중지가 되지 않습니다.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1초가 지나도 중지가 되지 않죠. 자, 그래서 자, 일부러 일시 정지 상태를 만들어 볼 건데요. 그래서 여기다가 자, thread 자, sleep을 주는데 자, 0.001초 즉 1000분의 1초 동안 쉬도록 이렇게 슬립을 넣었습니다. 그럼 아무리 짧은 시간이라도 이제 일시 정지가 되니까 여기서 자, interrupted exception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외 처리를 하기 위해서 자, while 문 바깥쪽에다가 이렇게 try catch를 자,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 자, print thread 2가 계속 자, while 문을 실행을 하고 있다가 자, 여기서 interrupt 메소드가 호출되면 자, 여기서 자, 이 예외가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while 문이 빠져나오겠죠. 여기서 예외가 발생하니까 이쪽으로 내려오겠죠. 그래서 run이 종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print thread 2도 이제 종료가 되겠죠. 자, 실행을 한번 해보죠. 그래서 1초가 지나면은 중지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중지가 되면 여러분이 자원을 정리를 하고 자, 데이터를 정리하고 이제 실행 종료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출력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실행해 볼게요. 그래서 1초 뒤에 자, 종료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일부러 여러분이 일시 중지를 우리가 여기서 만들었는데요. 자, 일부러 일시 중지를 만든다는 것은 그렇게 썩 좋지 못한 코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슬립을 주지 않고 일시 정지 상태를 만들지 않고 자, interrupt라고 하는 메소드가 호출되었을 때 이제 종료가 될 수 있게끔 이제 코드를 좀 바꿔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자, 주석 처리를 하고요. 자, 일단 여러분이 while 문을 자, 여기서 복사해서 자, 여기다가 붙여 넣고요. 자, 이거 대신에 자, if 자, thread.interrupted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을 해서
자, 스레드가 인터럽트 되었느냐를 확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확인을 하고 만약에 인터럽트 메소드가 호출됐다면 얘가 이제 true를 리턴을 해요. 그럼 이때 while문을 빠져나오도록 자, 브레이크를 넣어줍니다. 그래서 interrupt라는 메소드가 호출되지 않으면 얘는 false를 리턴하기 때문에 계속 실행을 하겠죠. 근데 interrupt 메소드가 호출되면 얘가 true를 리턴하기 때문에 결국 브레이크에서 while문을 빠져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면 자, 이와 같이 1초 뒤에 자, 스레드가 종료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분이 일시 정지 상태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스레드를 작성하다 보면 그때 여러분이 빠져나오게끔 할 수도 있고요. 일시 정지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는 이와 같이 스레드의 interrupted 메소드를 자, 이용을 해서 여러분이 인터럽트 된가를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브레이크에서 빠져나오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인터럽티드 정적 메소드를 이용을 한 거고요. 자, 이거 대신에 자, 이렇게 is interrupted라는 인스턴스 메소드를 사용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레드를 상속이 받았기 때문에 이제 스레드가 갖고 있는 인스턴스 메소드인 is interrupted를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실행해 보면 자, 결과는 똑같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스탑 플래그 필드를 이용해서 안전하게 종료하는 방법도 있지만 자, interrupt라는 메소드를 호출해서 안전하게 종료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것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